잠깐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 처음 보는 사람에게 말을 꺼낸다면 무슨 말을 하실 건가요? 연락이 끊겼던 친구에게 오랜만에 전화가 온다면? 이런 상황은 언제든 생길 수 있지만 매번 겪을 때마다 어색합니다. 아예 피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는 관계도 있죠. 인간 관계는 참 어렵습니다. 학교,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처음 보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되고 이왕이면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죠. 하지만 굳게 마음 먹고 친근하게 말을 걸어도 돌아오는 건 미적지근한 반응일 거예요. 그리고 왜 날 무시하지? 하며 화가 나고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아냐고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처음 팀원들과 만난 날 낯선 사람들이 가득한 장소에 가니 정신이 없어서 사수인 과장님께 인사를 깜빡했었어요. 그때부터 만날 때마다 인사도 안 하는 놈이라는 말을 과장님 전출할 때까지 들었던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저렇게까지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 주변에 여쭤도 보고 책도 읽어보니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욕구를 채워주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회사에서 만난 과장님도 같은 욕구들을 가지고 계셨죠. 후배들에게 권위를 보이며 본인의 위치를 확인하고 중요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인사도 안 하는 신입 직원이 눈에 걸리셨겠죠.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지 않았기에 본인만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그냥 내 표절 아니야? 싶으시죠? 이 얘기를 한 사람은 최초의 자기계발서 작가이자 글로벌 인간관계 트레이닝 코스 데일 카네기 트레이닝을 설립한 데일 카네기입니다. 전 세계 6천만 부 이상 팔린 그의 대표적인 저서 인간관계론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다양한 욕구들을 거의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하나만은 예외다. 이 욕구는 음식이나 수면의 욕구처럼 원초적인 것으로서 좀처럼 충족되기 힘들다. 이것을 프로이트는 위대해지고 싶은 욕망이라고 불렀으며 듀이는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욕구라고 표현한 자기 자신의 중요성이다. 그가 욕구라고 표현한 이유는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지만 제대로 만족시켜주는 사람은 드물며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의 제목에 론자가 붙어 이론만 있는 읽기 힘든 책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실상은 저자의 경험과 실제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실용서로 유명합니다. 저와 과장님의 첫 만남은 좋지 않았지만 책을 통해서 배운 지식을 활용해 원만한 관계로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관계로 인해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저의 경험과 대립하는 게 책을 인용하여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나온 3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호감 가는 이미지를 보여줘라. 혹시 지금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의 첫 만남 기억나시나요? 안경 낀 범생이, 순하게 미소 짓는 강아지상, 할 말 다 할 것 같이 생긴 인상 등 이미지가 생각나는 게 대부분일 겁니다. 관계에서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건 많이들 아실 겁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알버트 메라비안에 의하면 첫인상에 있어서 언어적인 요소가 7%, 외모, 표정, 태도 등 시각적인 요인이 55%, 그리고 목소리 등 청각적인 요소가 38%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첫인상에 있어서 시각적인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이죠. 특히나 직장생활의 경우처럼 개인적으로 친밀한 거리를 유지하기 싫어하는 관계에서 첫인상은 폭발적인 영향력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남성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첫인상은 유지된다는 62.7%, 일하면서 바뀐다는 37.3%로 첫인상이 유지된다는 답변이 더 높았죠. 여성 직장인의 경우는 44.6% 대 55.4%로 반대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첫인상에서 시각적인 요인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외모는 타고나는 거잖아 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맞습니다. 저도. 하지만 우리에게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구인구직 플랫폼 잡코리아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호감 가는 첫인상에 영향이 가는 가장 큰 부분은 74.5%의 얼굴 표정이었습니다. 49.4%인 외모에 준수한 정도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죠. 맞아요. 얼굴 표정을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호감 가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표정이 좋을까요? 다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웃는 표정입니다. 웃음의 사전적 의미는 쾌적한 정신활동에 수반된 감정 반응으로 이미 많은 연구에서 긍정적인 효과들을 가져다 준다고 판명이 났습니다. 단순한 인간만의 감정 표현을 넘어 신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요.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엔도르핀의 분비를 촉진시켜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정말 웃는 것만으로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을까? 물론이죠. 만남의 분위기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집단이든 분위기 메이커로 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모인 참석자들을 즐겁게 하죠.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 떠올려보면 기본적으로 즐겁고 유쾌한 사람들일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즐겁고 유쾌한 기분을 주위 사람들에게 잘 전하는 사람이기도 할 겁니다. 감정 전염 이론에 따르면 사람의 감정은 주위 사람들에게 전이됩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의 표정과 발성, 동작, 자세를 모방하죠.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의 감정에 동조하게 되고 그 결과 상대방과 감정 상태가
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감정인 웃음을 자주 보여준다면 상대방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는 상황이 일어날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들을 끌어낸다. 혹시 유튜브 보면서 답답하신 적 없으셨나요? 저 유튜버가 틀린 것 같은데 말은 못하고 댓글로나마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적죠.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말의 비중이 달라질 뿐 누구나 말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말을 하고 싶은 욕구는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욕구와 맞닿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말을 길게 늘어뜨리는 경향이 있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지식을 뽐내기 위해, 어떤 사람은 상대가 오해할지 몰라서, 대부분은 자신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있는 거죠. 인간관계론에는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도록 만드는 6가지 방법 중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잘 이끌어내라. 다른 사람들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하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들어라.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건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경험상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을 소개해드릴까 해요. Why, 질문하기입니다. Why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왜라는 질문이 대답을 풍성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결정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에 많은 생각을 하죠. 그중 자신이 가장 만족하고 납득할 만한 이유로 행동을 결정할 겁니다. 이때 상대방의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는 게 왜? 라고 묻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으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하신 거죠? 와 같은 질문은 상대방이 과거에 했던 고민과 감정들이 생각나면서 본인의 생각이 담긴 이야기들을 자연스레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더해 관심사에 대해 알거나 중요감을 느끼게 해줄 수 있겠죠. 다만 말의 뉘앙스에 따라 비꼬는 듯이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순수한 관심이 있듯이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남보다 내가 먼저. 정신분석 이론에 대상관계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사람은 타인의 일부를 내 마음에 담아서 그 관계와 상호작용을 하고 그 상호작용 방식이 패턴화가 되는데 그 패턴이 나라고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예를 들면 좋은 사람을 만나 긍정적인 관계에서 존중과 사랑을 받으며 상호작용을 하면 존중감이 나를 구성하고, 반대로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지속하면 부정적인 자아가 나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자신감과 자존감도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나의 관계가 어떤지에 따라 내 감정이 달라지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좋은 사람이면 상대방이 나와 보낸 시간을 좋게 느낀다는 말이기도 하죠. 돌고 돌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오늘 말씀해드린 방법이나 어떤 심리학적인 기법을 통해서 상황만 해결하려 한다면 관계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될 거예요. 호감을 사기 위해 노력하면 분명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그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모습이지 내 진짜 모습이 아니라면 힘들 거예요. 나도 똑같이 존중받고 싶은 욕구들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이죠. 초점을 남이 아닌 나로 돌려보세요. 상황을 해결하기보다 내 감정을 해결한다면 관계에 대한 많은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설사 풀리지 않더라도 훨씬 덜 힘들게 될 겁니다. 이 사람한테 안 좋게 보이면 어쩌지? 하는 고민을 내려놓고 오늘만큼은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등등 글로써 남겨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만드는지 알게 되셨을 거예요. 남 또는 바깥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면 인간관계에 있어 많은 부분들이 저절로 해결될 겁니다. 상황이 괜찮아지거나 내 마음이 괜찮아지거나. 인간관계 참 어렵죠? 그거 힘든 거 맞아요. 당신이라서 힘든 게 아니라 마땅히 아플만 하니까 힘든 겁니다. 오늘도 인간관계로 고생하셨을 당신 응원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